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 이윤진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화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화 캠퍼스 아름답죠? 네, 너무 더워서 잘 못 보셨나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이화의 발전상과 강점에 대해서 소개받으시고 2019년 전형 안내를 받으시고 전년도의 결과 분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 드릴 생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각자의 역량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전형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의 캠퍼스 한번 둘러보시죠. 저희 학교를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화에 오시게 되면 저희 이제 학교 캠퍼스라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요. 지금 보시는 여기 계시는 공간이 대강당입니다. 중강당, 중앙도서관입니다. 저희 학교는 공학관을 갖추고 있고요. 이화 신세계관, 학생문화관입니다. 이화 포스코관, 학생들의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합과학관으로 자연과학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화 역사관이고요. 법학관 건물입니다. 음악관, 헬렌관, 조형예술관입니다. 체육관 건물이고요. ECC라고 해서 기숙사입니다. 산학협력관 건물입니다. 저희 학교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한여대 기숙사 이외에도 2016년에 친환경 기숙사를 건축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숙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는데요. 1인실, 2인실, 3인실의 유닛형 기숙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큰 만족도를 얻고 있는 기숙사로 서울 소재 기숙사 수용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에 대한 홍보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5개의 테마를 가지고 소개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전형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테마인 유연한 학사 제도와 이화인이 거둔 결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본교는 다양한 전공 탐색을 돕기 위한 유연한 학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3개 대학, 79개의 전공,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학 내에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단과대학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선택할 수, 공부를 하는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는 중요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전 학기제라는 것은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이수함으로써 학점도 이수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해외 교환 학생이 상당히 활발한데요. 해외 교환 학생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매년 한 1,200명의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본교는 국제교류 협정을 활발하게 맺고 있는데 그동안 991개의 기관들과 전 세계적으로 국제교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한 부복수 전공을 통해서 이화의 졸업생들의 한 절반 이상은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선택한 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관심 분야가 4학년까지 지내는 동안에 좀 자신의 진로의 선택을 좀 더 바꾸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과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해서 좀 더 폭넓은 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공부에 좀 더 집중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심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학기, 방학 동안에 계절학기를 할 수 있고요. 타대학과의 학점 교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교는 국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타대학 학점 교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남학생들도 수업 강의 시간에 와서 저희들과 수업을 하기도 하고, 저희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연대, 고대, 서강대 도 많이 가서 그 수업을 함께 듣고, 그래서 충분히 남녀공학의 수업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만 동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는 그동안 132년의 역사 동안에 22만 명 이상의 동문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이화인이 거둔 결실에 대해서 기술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대학의 국제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순위에 해당하는 라이덴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수들의 연구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그 부분에서 지난 5년 동안 연속해서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이화가 차지했고요. 대학원에서 우수 이화인 장학제도를 구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저희 본교의 대학원 내지는 외부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을 보면 국내 종합대학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문적인 열정이 상당히 높고 그 관심이 뜨거워서 전문직 여성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 전문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교수직에서 저희 나라 전체에서 그 출신 대학의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1위를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자가 다수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고시에서도 여풍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약사, 의사 국가고시 자격시험 2017년에 100% 합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의 특수교육과들,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에서는 모두 다 수석을 차지했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임용고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시 합격자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사법고시, 의무고시 여러 고시들에서 수석과 차석에 계속 이화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더 이상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자 입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 그 순위를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 봤을 때 이화여자대학교가 현재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다른 대학들, 여기 있는 모든 대학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숫자를 모두 다 합친 숫자입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여학생의 숫자만으로 4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최근에 저희 노정희 동무님께서 대법관에 취임돼서 이화를 또 빛내고 계십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소개에서는 2019년에 입학 전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또 각 전형별로 소개를 드리면서 전년도의 결과 분석을 함께 드림으로써 좀 더 수험생 여러분에게 적합한 전형인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9년과 18년의 전형의 설계는 유사합니다. 조금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의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77%, 정시에서 약 23%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은 학과별 선발을 할 것이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을 다소 간소화하였습니다. 어떻게 간소화해야 하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아직은 조금은 먼 얘기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정시에서도 역시 인문계열, 자연계열 통합해서 선발하는, 그래서 1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하는, 학과 없이 지원하는 정시를 여전히 올해도 선발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 본교의 수시 모집은 6개의 캐러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저희 본교의 명칭은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세 번째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작년 대비 확대하였습니다. 125명, 상당히 많이 확대한 전형입니다. 다른 주요 대학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관심이 가지고 계신 수험생들에게는 올해가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엔 다시 축소가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관심 있으신 부분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의 기준이 없고 다른 전형 둘은 있습니다. 자세히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어학, 과학,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예체능 실기 전형과 실기 위주의 전형인 예체능 실기 전형, 서류로만 평가하는 예체능 서류 전형, 이렇게 전체 6개의 캐러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의 내신 관리를 아주 잘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작년 대비 크게 달라진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에는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했고요. 1단계 서류 평가를 기반으로 4배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4배수를 선정한 이후에 2단계에서 그 서류 점수의 80%를 가져오고 면접을 평가했습니다. 2단계 면접 평가가 있어서 20%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뭐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1단계와 2단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냥 일괄합산. 그래서 전원 모두가 면접에 임하시게 됩니다. 4배수를 선정하지 않으십니다. 지원하신 모든 분들이 면접에 참여하셔서 면접을 치르시고 서류 부분에서 80%의 점수와 면접에서의 20%의 점수를 일괄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400명을 이번에 선발을 합니다. 특목고가 지원할 수 없고 일반계고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 각 고교별 5명까지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5학기에 국수 영탐 전 과목 단위가 반영되는 전형이고요. 면접은 제시문이 없는 일반 면접입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없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도 없는 매력적인 전형입니다. 작년 현황입니다. 2018년도의 경쟁률과 합격자들의 교과 과연 내신이 어땠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보시면은 합격자의 대부분이 1.5의 평균 1.5의 내외에서 합격자의 평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 점수고요. 면접 점수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편차가 내신 등급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표준 편차가 있죠. 표준 편차들을 이제 좀 보시면은 내신에 비교했을 때 면접에서 좀 더 편차가 벌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여기 멀리까지 오셨으니까 더우시고 그런데 좀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학별로 경쟁률과 평균 내신 성적을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초 합이 있고 최종 합이 있는 것의 차이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최초 합격자의 평균이고요. 최종으로 저희가 등록한 사람 학생들의 평균이 마지막 칼럼에 놓여 있습니다. 다 1.5 내외의 등급인데 약간의 변동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 변동들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시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균, 조금은 달라지죠. 그런데 보시면은 최초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의 평균이 약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면접의 변별력이 좀 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과학대학도 약간 1.5 내외의 평균 내신 등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 합까지 가면 약간은 좀 내려가죠. 저희들이 내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내신이 워낙에 우수한 학생들이 각 고등학교에서 5명씩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내신의 편차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별력이 면접에서 날 수 있다고 보시는데 또 그 변별력이 과연 0에서부터 20인지 10에서부터 20인지 20%인지 그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저희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1배수, 2배수, 3배수, 4배수인데 최초 합격자에 들어가는 1배수, 2배수, 3배수, 4배수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일괄 합산이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한번 분포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보았을 때 최초 합격자에 들어오는 1배수, 2배수, 3배수, 4배수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배수, 4배수에서도 약 25%의 학생들이 합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내신의 성적이 조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도 도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의 영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 활동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개발해온 그런 학생을 뽑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저희 본교의 명칭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새로 서류 100%에 기반을 하는데요. 올해 또 굉장히 달라진 부분은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했는데 올해는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그 이유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았더니 서류 평가만으로도 충분히 변별력이 확보된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을 폐지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필수 자료이고요. 서류 종합평가만으로 있고 면접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올해 78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동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계열에 비해서 인문계열이 작년 이합 2개 등급을 보다가 올해는 3개 등급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 절대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상대평가를 했을 때 영어의 성적이 1등급, 2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 전형을 설계할 때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이러한 약간은 조금 상향되었다고 보실 수도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고요. 기본적으로 선발하는 그런 방식은 미래인재 전형 안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단지 최저 기준이 약간 완화되었고요. 본인이 이 전형의 자격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의 분석 결과입니다. 사실 미래인재 전형은 서류 기반 전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를 보여드린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원자 대비 그런 질문을 또 많이 듣습니다.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수능 최저를 변동할 때는 그 지원자, 기존 지원자 대비 시뮬레이션을 해서 충분히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원율 보이시고요. 이제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사실은 내신이 전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정량적인 지표가 내신이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자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교과 등급이 평균이 인문의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2.6 정도를 가져왔고요. 자연은 2.0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트로 찍힌 이것들이 색깔이 조금 다르죠. 이거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농도가 좀 더 높은 부분은 학생들의 밀도가 좀 더 많이 그 구간에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계열에 비해서 인문 계열의 등급의 분포가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인재 전형에서 보통 저희가 앞에 자료만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특별히 단과대학별로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좀 더 짙은 구간이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그러면 낮은 등급이 어디였을까는 끝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엘텍공과대학, 신산업융합대학, 간호대학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신산업융합대학 안에서는 여러 개의 좀 다양한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좀 일괄적이지 않은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랜튼 대학과 의과대학에 관심 있으신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의과대학은 아주 간총하죠. 예. 왜냐하면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그 동질적인 그룹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간단하게 분포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을 평가하는 그런 구성 요소로는 저희 학교는 3개의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의 우수성,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이 3개의 영역을 동비율로 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게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내신 성적, 내신 관리, 교과 관리 이외에도 학교의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떻게 우수하게 해내었는지, 또 교육 과정에 어떻게 다양한 교육 과정에 노출되었었는지, 얼만큼 활발하게 활동했었는지를 본인의 그 자소서에 또 잘 어필하시면 그것들이 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좋은 평가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별 고사로서 대학에서 치러지는 실험을 치름으로써 들어오는 전형인데요. 이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는 전 단위를, 그러니까 앞에서 교과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 단위를 반영하는 데 반해서 논술 전형은 상위의 30단위만을 반영을 합니다. 상위의 30단위를 점수로 환산해서 학생부 교과 30%의 비중을 환산하고요. 그리고 논술의 시험을 본 성적을 70%로 계산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대비 125명이 확대된 획기적인 해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논술 전형을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저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그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수준은 평이하고 하지만 변별력을 확보한 그러한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실 수 있다면 논술 전형에 얼마든지 도전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결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 1, 인문 2, 자연 1, 자연 2. 자연 2는 의외 거고요. 자연 계열의 모든 계열은 자연 1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연 1과 자연 2는 과학 문항이 없이 수리 논술로만, 수학으로만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인문 1과 인문 2는 논제가 3개가 제시가 됩니다. 논제의 언어 논술 3개 중에서 인문 1에서는 영어 지문이 포함이 됩니다.
인문 2에서는 논제 중에 하나는 자료 해석에 관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0분 동안 시험이 치러지고요. 자, 그러면 논술 전형에 상위 30단위를 가지고 등급을 받았을 때의 결과는, 작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밴드가 상당히 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1.7, 1.8, 1.3은 중간값입니다. 분포의 농도가 의미하는 것은 분포도입니다. 좀 더 짙은 구간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논술고사의 성적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3개의 막대가 있죠. 각 영역별로. 맨 첫 번째는 지원자 전체의 평균. 두 번째는 최초 합격자들의 평균. 마지막 다이어그램은 등록자의 평균입니다. 보시면 인문 1, 인문 2는 이런 정도 80%, 79%, 84%, 83% 정도의 평균을 가졌고 자연 1은 97%, 96%. 하지만 지원자의 평균을 보시면 60%입니다. 이 점수를 보시면 점수가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르게 해석을 하시면 평이한 수준의 변별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충분히 고등학교 내에서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출제를 하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행 영양학습 평가 법위를 저희들이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는 전형입니다. 다음은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은 특기자 전형과 예체능 실기 전형,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3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어학 특기자 전형, 국제학 특기자 전형, 과학 특기자 전형, 이렇게 3개의 전형이 있는데요. 어학 특기자 전형은 1단계 서류에서 100% 평가를 하고 1단계 서류 100%에 근거를 해서 4배수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4배수의 인원은 2단계의 면접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1단계 성적의 70%를 적용하고 면접 30% 면접을 통해서 변별력이 좀 확보가 됩니다. 저희 본교에서 제시하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 지금 말씀드린 활동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고 서류 종합평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어학특기자 전형의 작년의 경쟁률입니다.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는 영어, 독어, 불어, 중국, 중어, 중문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은 다음과 같고요. 어학특기자 전형의 학생들의 면접 현황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형 특성상 면접의 성적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준다고는 저희들이 보여지지 않고요. 참고로 보여드렸고 사실은 이 전형 특성 때문에 학교의 분포에 오히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반고와 특목고가 최초 합격의 경우에는 포션이 특목고가 좀 많은데 최종 등록까지 저희가 가고 나면은 사실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의 포션이 많이 늘어나고 해외고가 조금 있고요. 과학특기자 전형은 수학,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서류 100% 동일하게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30% 앞에 있는 어학특기자 전형과 동일합니다. 79명을 선발하는데 올해 좀 달라진 것은 올해 엘텍공과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특기자 전형의 작년의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특기자 전형의 경우에 추가 모집 단위가 올해 작년에 대비해서 달라진 부분은 전자전기공학 전공과 화학신소재공학 전공, 환경공학 전공,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전공,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이렇게 전공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학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도 고등학교의 분포를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최종 합격이 되고 나면
거의 반반의 비율로 달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국제학 특기자 전형은 여기서 선발한 학생들 모두는 국제학부에 들어갑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전형은 면접이 한국말로 진행이 되는데 국제학 특기자 전형은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수업한 전체의 그 교육 과정을 영어로 원어민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영어로 100% 진행이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영어가 중요한 전형입니다. 동일합니다.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비율도 다 동일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국제학부의 작년 그 경쟁률은 5.7대 1이었습니다. 국제학 특기자 전형의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일반고, 특목고, 해외고 전형 특성 때문에 해외고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최종 등록자를 보시면 약 3분의 1 정도의 비율씩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체능 실기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 실기 전형은 1단계의 학생부 교과를 기준으로 하고 2단계에서 실기 80%, 실기에 아주 강한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실기 80%로 선정을 하고 1단계에서 성적이 20%만 반영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해당하는 학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대학과 조형예술대학입니다. 예체능 실기 전형의 경쟁률은 다음과 같고요. 예체능 서류 전형은 서류 100%로만 실기 없이 뽑는 전형이 저희 학교에는 있습니다. 디자인 학부에서 40명을 뽑고 체육과 학부에서 32명을 선발합니다. 이 전형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 활동보고서, 추천서를 제출하는 서류 종합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세계 등급 합 8입니다. 디자인 학부의 경우에는 서류 100%로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 면접도 없고 그냥 순전히 서류 100%로만 지원하는 학교에서의 미술 활동에 근거한 선정이어서 상당히 또 많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또 받고 있는 전형입니다. 디자인 학부의 작년 경쟁률은 16.6대 1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좀 우수한 학생들이 좀 오는 편입니다. 좀 비율을 보시면 일반고, 특목고의 비율이 처음에 최초 합격자의 경우에는 좀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지만 또 최종 등록까지를 가면은 거의 반반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충원율은 100%를 넘었습니다. 체육과학부의 경우에는 면접이 추가가 됩니다. 앞에 있는 디자인 학부와는 좀 달리 1단계에서 서류로 100%로 4배수를 선정해서 2단계에 면접 30%가 추가가 됩니다. 체육과학부의 경쟁률은 7.8대 1이었습니다. 체육과학부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현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적었는데 체육과학부의 경우는 일반고가 대세입니다. 반대를 보실 수가 있죠. 일반고에서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는 70%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전형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이화여자대학교는 이제 132년 정도 됐습니다, 벌써. 132년의 역사 동안 최초와 최고의 전문 여성 인재들을 육성해온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종합대학입니다. 앞으로 이화가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들도 있고 과제들도 있지만 저희 이화는 기독교 정신이 흐르는 학교이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이고 또 앞으로도 훌륭한 인재들을, 여성 인재들을 잘 교육해 나갈 그런 여성 종합대학입니다. 학부모님들 또 수험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미래 여성 리더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에 오셔서 여러분의 원대한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